안녕하세요. 채널 머아지입니다. 어제 친환경차 그리고 저공해 2종 관련돼서 소렌토에 대해서 제가 좀 뻘소리를 해놔서 죄송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리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친환경 차와 저공해 차를 분류하고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공해 차는 환경부고 친환경 차에 대한 이야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규정하기를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가솔린으로만 가는 친환경차는 일단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는 이제 전원을 충전도 할 수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은 할 수 없지만 배터리와 기름으로 둘 다 갈 수 있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소 전기차 이렇게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4가지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중에서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차종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차들이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다. 일반 하이브리드는 구동축 전지가 직류 60V를 초과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말리부 1.8 하이브리드 제 차도 여기 친환경차에 분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뭐 저속 전기차, 시속 60km가 안 되는 느린 전기차, 그 다음에 고속 전기 자동차 해서 시속 60km 이상 나오는 거, 그리고 전기, 버스.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거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직류 전압이 높아야 돼요. 100V 이상 초과해서 간다는 거죠. 충전을 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자동차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쉐보레 볼트,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거는 어쨌든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내용이다. 하이브리드 차 구입할 때는 개별 소비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비세 전액, 그리고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100만원까지만 뭐 300만원이 돼도 어쨌든 100만원을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보니까 2021년 12월 내년 말까지만 해당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하이브리드 일반 자동차는 또 기준이 있어요. 볼게요. 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요건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이 있어요. 1000cc 미만일 경우에는 연비가 19.4일 것, 1000에서 1600cc 미만일 경우에는 15.8 이상일 것. 연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 정도 연비는 나와야 LPG와 배터리가 들어가든 경유와 배터리를 쓰든 휘발유와 배터리를 쓰든 이 정도 배기량에서는 이 정도 연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렌토는 여기 보면 휘발유가 15.8인데 소렌토는 여기서 인증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규정에 따르면 이제 그 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15.8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들에 대한 정의, 꼭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수소 전지차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연비가 좋을 것. 그게 이제 친환경 자동차의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무지해서 헷갈렸던 건데, 친환경 자동차 말고 이제 이거는 환경부령이에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정의한 거고요. 2019년 7월 1일 이후로 이제 전기차, 수소 자동차 해서 일산화탄소, 당연히 배터리니까 안 나올 거고, 휘발유나 가스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여도 되고 휘발유여도 되는 거죠. 규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공해 2종이 되었다고 해서 친환경차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배출 물질이 적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연비가 좋지 않으면, 연비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친환경차가 되지 못해서
이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일산화탄소 킬로미터당 0.625니까 10km당 6g 이하, 뭐 킬로와트당 뭐 4g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저공해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나누는 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저공해 차량 무엇이냐, 지금 다나와 자동차를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보면은 1종은 아예 안 나오는 거, 2종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50% 이하로 나오는 거, 그리고 3종은 일반 차에 대비했을 때 75%, 그러니까 25%덜 나오는 거. 하이브리드든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공해 1종, 2종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하는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세금 감면이 둘 다 존재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별도의 신청 과정은 필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저공해차를 운행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공영 주차장 할인,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공항 주차장 50% 할인.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공해 2종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뭐 금액이나 해당 사항 이런 것들, 할인 정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량 구매하시면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구매하시면서 아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사고 안 사고 할 건 아니시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지자체마다 다니시는 동선마다 알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